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최휘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청취율 조사와 관련한 안내를 살짝 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 계속되고 있고요. 지역번호 02 아직도 전화로 조사를 합니다. 지역번호 02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으시면 저희 YTN 라디오 오후 1시, 평일 오후 1시 그리고 이슈 앤 피플 잘 듣는다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또 저희 이벤트도 준비가 돼 있죠? 네, 청취 인증 사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라디오 듣고 계신 주파수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지금 이현웅 앵커가 어떤 색 옷을 입고 있구나 잘 보고 있다 이런 문자 주셔도 됩니다. 네. 제가 또 어떤 생각에 방금 스쳤는데 어떤 생각이요? 여론조사 하듯이 청취율 조사 전화도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여론조사는 선거 기간이나 이럴 때 보면 상당히 많이 오는데 많이 왔잖아요. 이 라디오 청취율 조사 전화는 한 번도 저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요. 누구에게 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누군가가 우리 애청자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화를 받게 되거든 YTN 라디오 평일 오후 1시 이슈 앤 피플 애청한다고 꼭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청취 인증 사진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이벤트로 커피 쿠폰도 추첨으로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부터 만나볼까요? 네, 오늘 아침 언론에서 주목했던 대통령실 인선 관련 소식부터 살펴볼게요. YTN, TV조선 등 일부 언론을 통해서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국무총리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정무특임장관을 신설해서 이 자리에는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를 선임하는 파격 인선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통령실이 검토된 바 없다라면서 공식 입장을 통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당사자인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도 제안이 온 적 없다, 금시초문이다라고 일축했고요. 여야 반응도 보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당의 정체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인사는 내정은 물론이고 검토조차 하면 안 된다라면서 또 오늘 같은 해프닝은 메시지 관리에 부실함을 보인 거라며 아쉽다라는 뜻도 밝혔습니다. 야당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인선 관련 보도가 언론에 나온 걸 두고 두 가지 견해를 밝혔거든요. 대통령실 관계자나 여권 핵심 인사들이 언론과 만난 자리에서 흘러나왔을 수 있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하마평을 언론에 살짝 흘리고 이 정치권 반응과 여론을 살피려는 의도가 있었을 수 있다라면서 이 두 가지를 다 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이 여당 인선 관련해선 하마평만 무성할 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통령실에 따르면 차기 총리, 비서실장 인선이 예상보다 더 오래 걸릴 거란 전망 전해집니다. 여소야대 국면이잖아요. 인재풀이 좁아진 데다가 섣불리 인선에 나섰다간 야당의 공격 또 여론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신중한 거는 좋죠. 하지만 또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관심이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여야 상황도 살펴볼 텐데 여당의 윤재옥 원내대표가 오늘 원로 그리고 초선 당선인들과 만난다고 하는데 저희 소식통에 의하면 초선 의원들과는 지금 또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어제도 모였었거든요. 안철수, 나경원, 권영세, 김기현, 김은혜 등 당선자들이 참석한 당선자 총회를 열고 당 수습 방안을 논의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은 걸로 전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모입니다.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 상임 고문들과 만나서 차기 지도부 구성과 총선 참패에 따른 당 쇄신 방안을 논의할 걸로 보이고 지금도 논의 중인 걸로 전해진다고요. 전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실무형 비대위를 꾸리는 데에는 어제 간담회에서 합의를 봤거든요. 다만 앞에서 말씀 잠깐 드렸듯이 비대위원장을 누가 맡을지 또 당대표 권한대행인 윤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을지 또 언제 전당대회를 할지 등 구체적인 결론은 내지 못한 상황으로 전해집니다. 오늘 간담회 자리에서는 역시 당대표 선출을 위한 조기 전당대회 필요성을 강조할 걸로 보이고요. 이번 총선 참패를 계기로 윤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는 등 여야 협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거라는 전망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잠시 후에 준비된 정치 인사이드를 통해서는 22대 국회를 이룰 또 국회의원 당선인들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는데 김상욱 국민의힘 울산 남갑 당선인도 연결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초선 의원들과의 만남이 있었다고 하는데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 어떤 내용들이 좀 나왔는지 잠시 후에 한번 들어보고요. 자, 이재명 대표가 총선 때 내놨던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총선 공약으로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적 있죠. 예.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민생회복 지원금을 포함한 민생회복 긴급 조치를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살리는 국민의 절박한 외침에 말로만 민생을 외친다고 지적하기도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 대표, 이런 건 포퓰리즘이 아니다. 국민들이 다수에게 필요한 정책하는 걸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나라고 반박을 했어요. 이 발언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언급했던 포퓰리즘은 마약이라는 말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이게 뭐냐면 문재인 정부 때 지급됐던 긴급재난지원금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하죠. 네, 이것과 비슷한 현금성 보조 정책인데요. 이 대표의 이번 제안이 실현이 되면 대상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1인당 25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될 걸로 보입니다. 앞서 여기까지 전해드릴게요. 이 소식은. 네, 좋습니다. 네. 뭐 이렇게 또 지원금을 지급할 때를 과거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또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 좀 흐름이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정치권에서 어떤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올지는 한번 지켜봐야겠고요. 자, 다음은 이스라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란의 공습을 받은 이스라엘. 재반격을 하냐 마냐 언제 하냐 어떤 방식으로 하냐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계속 벼르고 있긴 합니다.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보복할 것이다. 라는 입장은 분명히 밝혔는데 다만 즉각 대응하지 않고 일단은 시간을 끌면서 이란에 불안감을 주는 방법을 택한 걸로 보여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시 내각은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습한 다음 날부터 사흘 연속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거든요. 예. 이란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뜻은 변함이 없는데 다만 새롭게 나온 이야기가 그럼 어떤 방법으로 보복을 할 거냐인데 왜 친구한테 심한 말 했는데 친구가 아무 반응이 없고 말이 없으면 오히려 그게 더 불안하고 무서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심리전을 택한 걸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당국자가 우리의 계획은 이스라엘의 대응은 무엇인지 이란이 계속 추측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고요. 예. 문제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어떤 강도로 군사 대응에 나설 것이냐가 문제인데 현재로서는 이스라엘이 국제사회 여론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해서 이스라엘의 반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고 국제사회도 확전은 안 된다. 이스라엘의 자제를 촉구하고 있거든요. 이런 국제사회 여론을 감안해서 군사작전 수위를 조절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입니다. 또 이란의 공습으로 이스라엘이 사실상 큰 피해를 입진 않았다고 하거든요. 99% 격추시켰다는 소식 전해졌고 또 방공망으로 피해가 경미했다는 점에서 이스라엘이 앞으로 저강도 군사작전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상대를 불안하게 만드는 전략을 쓰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우리도 계속해서 이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게 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환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장중에 1,400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1시 기준으로 보면 원달러 환율이 1,385.2원 보이고 있습니다. 예. 어제 놀라신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그렇죠. 1,400원대를 터치한 게 역사상 3번뿐이라는 거 전해드렸는데 오늘 출발 시점 보면 원달러 환율이 하락 출발해서 1,390원대에서 등락했습니다. 어제 환율 급등했을 때 외환 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선 영향으로 상승폭 일부 반납한 모습 보였습니다. 예. 이런 와중에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이 기름을 부었다라고 할까요? 예, 항상 그 입에 주목이 되죠. 그렇습니다. 전보다 강경해진 말을 해서 이 고금리 상황이 더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뭐라고 했냐면 물가 상승률이 기대만큼 낮아지려면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밝혔어요. 예. 지난달까지만 해도 더 큰 확신을 갖기까지 멀지 않았다. 그러니까 물가가
물가가 안정될 거라는 확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물가 목표치인 2%대를 향해 가고 있다는 전망을 이어왔거든요. 예.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한껏 높여놨는데 최근 미국 경제가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최근 석 달치 물가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기존과는 다른 어조로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선 걸로 보입니다. 파월 의장은 2%대 물가 목표까지 가는데 예상보다 더 오래 걸릴 거다,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본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전문가들은 당분간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지금 수준인 5.25%에서 5.5%로 유지할 걸로 보고 있고 예. 첫 금리 인하 시작은 9월에 할 것으로 늦춰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가 시작되기 전만 하더라도 뭐 3월 금리 인하설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뭐 6월 정도로 밀렸다가 이제는 9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올해 안에 없을 것이다 혹은 또 인상 논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이 더 이 소식을 민감하게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뭐 환율 영향도 있겠지만 보니까 증시 코스피는 상승 출발했다가 하락 전환했고 코스닥도 뭐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상승폭은 조금 줄인 모습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다음 소식 한번 만나봐야겠죠? 오늘 제가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이걸 좀 여쭐게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4월 17일이요. 뭐죠? 오늘 특별한 날인가요? 정말 빵점 드릴게요. 빵점이요? 네. 오늘이 파리 올림픽까지 딱 100일을 앞둔 날입니다. 예. 네, 나름 의미가 있는 날인데 시작이 아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작이 좋습니까? 네. 저는 빵점이라고 얘기 들어가지고 별로 안 좋은데요. 네, 일단 빵점 드리고요. 예. 그것과 별개로 오늘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에 도전하는 황선홍호가 극적인 승리를 거뒀거든요. 2024 파리올림픽 최종 예선 첫 판에서 후반 추가 시간 기영준 선수의 골이 터져서 승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 황선홍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23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오늘 카타르 도하의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아시아 축구연맹 U23 아시안컵 조별리그 B조 1차전에서 후반 49분 이영준 결승골이 나오면서 아랍에미리트의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승점 3을 챙긴 우리나라는 앞서 열린 경기에서 퇴장 악재를 딛고 중국의 1대0 승리를 거둔 일본과 공동 1위에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예. 조별리그에서 첫 판은 제일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첫 판을 이렇게 승리로 장식한 우리나라는 출발이 아주 좋았다. 라고 할 수 있겠고 남은 한중전, 한일전의 부담감도 어느 정도 줄었습니다. 19일입니다. 내일 모레죠. 우리나라는 내일 모레 오후 10시 중국과 2차전 벌이고요. 22일 오후 10시에는 일본과 3차전 치릅니다. 약간 우리 항상 이 마지막까지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일단 이렇게 1승 챙겨놓고 시작하면 마음이 조금 더 편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계속해서 응원하고요. 또 경제가 힘들수록 이런 좀 스포츠 경기에 더 몰입을 하곤 하는데 네. 우리 선수들이 조금씩 희망을 더 많이 나눠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영구사님께서 YTN 라디오 이슈앤피플 잘 듣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시네요 라고 하면서 저희가 인증샷을 요청을 드렸는데 셀카를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되게 창의적이시네요. 예, 지금 보니까 등산 중이신 것 같고요. 네. 등산복에 이렇게 모자도 쓰시고 선글라스 멋지게 착용을 하시고 이렇게 셀카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이렇게 또 등산할 때도 귀에 이어폰을 꽂고 저희 방송을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예, 네. 저희 뭐 커피 쿠폰 하나 보내드릴까요? 보내드려야죠. 예, 또 산에 가면 커피가 생각난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청취 인증 사진 많이 보내주시고요. 오늘 이슈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